네, 안녕하세요. 닥터 부자아빠입니다. 네, 오늘 구독자 사연을 같이 읽어보고요. 의견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다뿌님. 50대 후반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서울 여의도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 명의 투자 문의를 드립니다. 투자할 수 있는 현금은 3억에서 4억 이내입니다. 부모님이 3억, 그리고 자녀가 1억, 대출이 포함되어 있다. 이 3억을 자녀분에게 줘서 이제 주택을 취득할 적에는 차용이나 증여를 하셔야 되겠죠. 아마 아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야 이제 뒷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3억에서 4억으로 살 수 있는 신축의 아파트를 알아보다가 괜찮은 지역의 서울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여의도로 그나마 가까운 광명의 입주권을 추천받아 매수해볼까 합니다. 속도가 빠른 구역이고 분담금까지 포함해서 하면은 신축 25평을 한 7억 내외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자녀는 회사에서 사택이 지원되어 당장 거주할 집은 없어도 됩니다. 자녀가 아직 20대 중반이라 앞으로 약 10년간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강남, 용산 등 입지가 좋은 지역은 10년 정도 투자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습니다. 일단 투자금 자체가 3억에서 4억으로 서울의 어떤 신축의 아파트를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죠. 25평도 대부분 다 10억이 이렇게 넘어가니까. 물론 이제 외곽지 같은 경우에는 10억이 아닌 8억, 9억 그 이하의 아파트도 있겠습니다만은 좀 좋은 지역을 투자로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자녀의 이제 직장까지 위치를 고려했을 때 광명까지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를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걸 제가 쭉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당장 거주할 필요는 없으신 것 같다. 사실 자녀는 회사에서 사택이 지원이 되고요. 당장 거주할 필요도 없고 자녀분이 20대 중반이니까 그래도 좀 5년 이상 10년 가까이 이렇게 투자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려고 하면은 이런 걸 주안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한 3억에서 4억으로 만약에 광명 뉴타운일 것 같은데 해당일 때 입주권을 매수했을 때 얼마의 시세 차익이 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시세 차익이 많지 않다라고 하면은 또 다른 선택지는 뭐가 있을지 크게 이제 두 가지 의견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기사, 금리에 대한 기사 하나 보고요. 지도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연준에서 2회 연속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는 내년 6월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은 금리 인상은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고 빠르면 내년 6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라고 하죠. 물론 이게 100% 맞는 거는 아니겠으나 우리는 참고해가지고 주택 매수 의사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를 더 많이 올리기에는 지금 경제 상황이 부담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금리 정도가 유지가 되다가 빠르면 한 내년 6월 정도에 금리가 인하가 될 수도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3억에서 4억의 자본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생각하신 지역이 자녀분께서 그림으로는 나오지 않는데 사진으로는요. 여기 위에가 이제 여의도죠. 요 위쪽이 이제 여의도고 여기 아래 왼쪽이 이제 광명인데 광명을 보면은 요 구역이 이제 광명 일명 뉴타운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보통 이제 철산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 아래쪽이 일직동 이제 광명 역세권이 있습니다. 급지로 보면은 여기와 철산과 광명역이 좀 동일한 급지 정도 비슷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급지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선호도 측면에서는 사실은 철산이 조금 더 우위인 것 같습니다. 자녀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3억에서 4억의 자본으로 이제 광명 입주권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아마 광명 뉴타운일 확률이 저는 높아 보이고요. 그 뉴타운 시세를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얼마에 매수를 할 수 있는지, 추분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 정도 추분이면 향후에 얼마의 시세 차익이 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광명 뉴타운도 사실은 싸지는 않습니다. 싸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싸지 않다라는 얘기는 이런 초기에 들어가는 자금이겠죠. 초기에 들어가는 자금이 적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 나와 있는 매물이 광명 뉴타운 1구역입니다. 1구역짜리 매물이 보면은 광명 사거리역에서 거리는 좀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의 장점은 천을 끼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서울하고 좀 더 가깝다라고 하는 이제 장점은 있겠습니다만 실적으로 생활권 자체는 여체 광명이다 보니까 이 7호선까지의 이제 거리는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광명 뉴타운 1구역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자본을 좀 보면은요. 이게 이제 59 타입이니까 25평이겠죠. P가 프리미엄이 한 1억 1천 정도 이렇게 붙어 있고요. 9층짜리 동호수가 배정이 된 매물입니다. 초투가 보면은요, 3억 9천 4백이니까 거의 한 4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추가 분담금을 포함을 했을 때 권리가액이 뭐 한 1억 1,800이니까 P가 3억 1천 정도 붙어 있으니까요. 뭐 조합원 분양가를 계산을 해보면은 총 매수가는 7억 정도, 7억 조금 안 되겠는데 거의 7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억 정도에 매수하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광명 뉴타운을 7억에 사는 겁니다. 우리 자본은 거의 뭐 3억 후반, 거의 4억이라고 봐야 되겠죠. 4억의 자본으로 7억에 사가지고 이 주택이 얼마까지 오르겠느냐를 판단을 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녀분께서 아직 20대 중반이니까 어떤 결혼의 이벤트가 당장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여기를 거주를 해야 된다거나, 그죠, 신혼집으로 써야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투자적인 관점에서 저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럼 이 아파트가 7억 정도에 사가지고 얼마까지 가겠느냐를 보면 주변 시세를 보면 되죠. 주변 시세를 현재 기준으로 좀 보면 됩니다. 최근에 또 입주한 단지가 있죠. 요 아래편에 있는 건데, 광명 사거리 좀 아래쪽에 있습니다. 광명 1구역보다는 걸어서 광명 사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구역이고요. 2003년도 9월부터 지금 입주를 했는데, 이 단지가 아마 14구역일 겁니다. 광명 뉴타운 14구역인데, 이 단지가 최근에 25평이 8억 2천 정도의 실거래가 됐고요. 호가를 보면 한 8억 5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광명 뉴타운을 1구역을 한 7억 정도에 사게 되는 거니까 향후에 오를 수 있는 폭은 한 8억 2천 정도. 주변에 이미 한 8억 2천 정도 하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요 차액 정도가 보통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안전 마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억 한 2천 정도의 안전 마진이 있는 거고, 광명 프리저포레나 이 단지도 보면은 사실은 시세가 정체되어 있다라기보다는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겠죠. 광명 뉴타운이 보면 전고점이 한 9억 정도까지는 갔었으니까 7억에 투자해서 9억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한 2억 정도 이제 버는 투자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이거를 뭐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투자의 목적인데, 우리가 거의 4억이라고 하는 돈을 넣어서 한 2억 정도 버는 목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지역, 아쉬운 물건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광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 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제 영상에도 찾아보시면 있을 텐데, 광명은 광명 재개발보다는 광명 뉴타운 내에 신축의 아파트를 급매로 사는 게 더 유리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한 6억대에 나와 있는 매물들은 사게 되면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제 23년 2월에 보면 올 초죠. 올 초에 보면 이게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25평이 한 6억 5천까지도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현재는 한 7억 5천 이상에 이렇게 거래가 됐죠. 호가는 이미 8억, 많게는 9억까지도 나와 있고요. 바로 위에 단지 아까 봤던 요 14구역이 이미 한 8억 2천, 호가는 8억 5천이 나오니까요. 이 다음에 거래가 되는 거는 한 8억 가까이 거래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저는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 기간, 그리고 우리가 투자금 대비 수익을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성을 높이는 건데,
올 초에 제가 여기를 제가 추천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전세가가 한 4억에서 4억 5천까지 받을 수가 있었는데 매매가가 6억 5천이었다는 얘기는 자기 자본이 한 2억에서 2억 5천이면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한 7억 5천에 거래가 됐고요. 이미 1억이 올랐고요. 주변의 단지는 8억에 거래가 됐으니까 좀 있으면 8억에 거래가 되면 사실상 내 자본을 거의 한 2억대에 넣어서 2억을 버니까 수익률이 거의 100%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주 요건도 없는 지역이니까 한 2년 보유하면은 요런 투자는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4억을 투자해가지고 뭐 1억에서 2억을 버는 시점이다 보니까 사실은 4억이라고 하는 자본으로는 웬만한 서울권, 신축 아파트가 아니다라고 하면은요, 서울권의 웬만한 지역들이 다 들어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비사업 구역 중에 강남권에 있는 정비사업 구역도 살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요. 굳이 내가 광명 뉴타운을 선택할 어떤 당위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물론 광명 뉴타운이 나쁜 지역이다라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입주 물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같은 지역을 보면 서울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입주 물량이 현재 23년이니까요. 특히 뭐 24년, 26년 뭐 이런 시점에 입주 물량이 급감을 해가지고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전세가가 조금 오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매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좀 평가가 되는데 그에 반면에서 이제 광명이라고 하는 지역만 딱 놓고 보면은요. 24년도에도 입주 물량이 많은데 25년도가 되면은요. 이제 굉장히 많죠. 그리고 26년도에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좀 소화가 되려고 하면은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이 물량이 단기간 안에 좁은 지역에 많이 공급이 되니까 물론 이제 공급량이 많다 그래서 매매가의 하락을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그죠? 신축 아파트가 다 바뀌는 거니까 실성 매매가보다는 전세가의 영향을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좀 끌어올리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에 좀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즉 결론적으로 광명 뉴타운을 3억 후반에서 4억의 자본을 넣어가지고 투자적인 관점으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구역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공급량 이슈도 있고요. 그 자금으로는 살 수 있는 구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자성을 포함을 해서요. 우리가 좀 지역을 이렇게 쭉 넓혀 보면은요, 살 수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현재 신축 아파트는 사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더라도 구축의 웬만한 아파트들, 사실상 괜찮은 지역들도 살 수가 있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의 한 5년 이상, 10년 가까이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3억에서 한 4억의 자본으로 어떻게 하면 핵심지를 사놓고 많은 시세 상승을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정도 자본으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송파구 일대도 우리가 검토를 할 수가 있는 자본이에요. 송파구 일대도 보면은 거여마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여마천에 해당하는 빌라를 살 수도 있고요. 그죠? 거여마천에 있는 빌라가 한 5억대 정도 합니다. 이미 조합 설립 인가까지 됐고요. 초투가 3억 후반에서 한 4억 정도면은 마천 1구역도 사고요. 인근 구역도 같이 검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개발 빌라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해당 구역 내 사실 아파트도 있어요. 아파트도 한 6억대 초반 정도로 살 수가 있으니까 이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산다거나 아니면 매수할 때 담보대출을 받아놓고 월세로 이렇게 맞춘다거나 하면은 현재 자본으로 충분히 매수를 하고도 남거든요. 그래서 그 자본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지역, 강남 3구까지도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25평, 34평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해당 구역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물론 광명 뉴타운도 사실은 많은 단지들이 신축화되는 거지는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거기에 대한 수요보다는 입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송파구에 있는 거여마천 뉴타운이 사실상 더 상위급지고요. 그죠? 한 2단계 혹은 많게는 3단계 더 상위급지라고 좀 보여지고 여기가 어떤 한 구역, 제가 말씀드렸던 1구역만 이렇게 딱 신축이 되는 게 아니라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뭐 5구역 이런 여러 구역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구역들도 있으니까 이미 입주한 구역들까지 해가지고 사실상 10,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단지로 바뀝니다. 거의 신도시급. 그래서 이제 뉴타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구역들 좋은 급지도 한 3억 후반에서 한 4억 정도면은 충분히 선택지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용산도 가능하고요. 오늘 시간이 짧으니까 이런 구역만 좀 말씀을 예시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리적인 입지를 보면은 위례 하남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요, 입지가 크게 뒤지지 않고 민영 아파트가 사실상 많기 때문에 고급 주택 수요층을 끌어들이겠죠. 그래서 나중에 현재는 보잘것 없습니다만은 신축 아파트가 다 되면 강남권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고소득자들이 사실상 관심을 가질 만한 지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서울 잠실로 가는 징검다리 주거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당 구역이 위례 바로 위에 있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 자본이 아니니까요. 이런 지역까지 같이 어떻게 보면 스컵을 좀 더 넓혀가지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은 50대 후반 부산 거주자예요. 자녀 명의로 한 3억 4억 자본으로 광명 입주권 투자 문의를 주셨습니다. 광명 1구역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시세를 찾아보니까 25평 3억 후반 정도 들어가고 총 매수가는 6억 후반인데 기타 뭐 거래세까지 하고 하면은 한 7억 정도 이내라고 보여지고요. 주변 신축이 14구역이라고 하는 구역이 입주를 했는데 최근에 25평이 한 8억대 초반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7억에 매수를 해도 오를 수 있는 폭 자체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즉 실투자금 대비 마진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그런 공급량에 대한 이슈도 당분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정고점이 한 9억 정도 되니까요. 한 9억까지는 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투자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너무 다양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3억에서 자본으로 서울의 준신축, 기축 아파트를 갈 수도 있고요. 정비 사업을 간다라고 하면은 강남권, 강남 3구에 있는 정비 사업도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살 수도 있다. 예시를 들어서 거여 마천 뉴타운도 살 수가 있고요. 여기는 향후에 약 10,000세대 이상의 신축 아파트로 이제 변모될 지역이죠. 어떤 한 구역만 신축 아파트가 뭐 1,000세대 이게 딱 들어오면은 시세 상승하는데 좀 한계가 있겠습니다만은요. 이게 서로 많은 단지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서로 시세를 주고받기 때문에 시세 상승에도 좀 더 긍정적인 지역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닥터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